자, 오늘 23번째 강의는 100번째 구독자님을 위한 특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 10분에서 15분가량 진행하던 이 강의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인간의 질병과 치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겁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100번째 구독자님 박 선생님, 당뇨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어떤 수술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본인이 당뇨를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뇨를 중심으로 한 의학과 의술 그리고 자연치유에 관해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당뇨가 심한 박 선생님, 통상 우리는 이 성인병 중에서도 당뇨, 고혈압 등을 불치병이라 그럽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암 환우들을 한 20여 명 상담을 해서 제대로 된 치유를 한 사람이 10분이 좀 넘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마음먹고 이 생명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노력을 절절하게 하시면은 암도 간단하게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불치, 난치, 고지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는 기의 질 문제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의학과 의술을 확실히 구분하죠. 마치 과학과 기술이 구분되듯이 과학의 학문은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거대한 바다이고, 그에 따라서 기술은 각 파도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의학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에 몸에 고장이 난 부분들의 여러 가지 원인을 밝혀내는 학문이 있다면은 이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의사 나름대로의 자기 기술, 이걸 우리가 의술이라 그러죠. 근데 병원 다녀보신 분들,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죠. 제가 의학 분야와 의술 분야, 이것들이 다 도에서 나온 것이란 사실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자연치유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금까지의 의학은 해부학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문은 인체의 장부와 각 세포 등등 이 기능들을 약 10만 가지 넘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의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생명 현사의 본질을 다스리는 이 의학은 우리 한의학이죠. 근데 지금의 한의사,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지식 공부만 하셨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 에너지의 원천에 대해서 한의사들 공부 안 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느냐? 제가 경희대 한의대에서 한 6개월간 특강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기와 기혈에 대해서. 참 우습게도 본과 2학년이나 돼가 내일 모레 졸업할 학생들이
정기신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단언을 했습니다. 10년 전인데 너들 한의사 망한다. 인간 치유 못한다. 실제 제가 그때 선언하고 한 5년 지나니까 한의사 주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뭐 개업한 한의사들이 전부 다 뭐 이상한 방향으로 다 그냥 의술을 방향을 바꾸더만죠. 뭐 비만, 뭐 성형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인간 내면의 본질을 알고 그에 대한 의학적 기술을 가지는 것이 한의학인데 이거는 전혀 경희대 한의학에서 못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경희대 한의대를 만든 분이 양의사가 만들으셨다만요. 결국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도사가 마음의 본질을 터득한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부의 기능과 인간의 기능, 각 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주고 만들어지는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보다 저 같은 도사가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펼쳐내고 마음이 만든 것이 몸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마음을 펼쳐내는 도구로서의 몸으로서 보게 되면은 몸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질병이라 그러죠. 이 질병은요,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몫입니다. 아파봤거나 병원에 자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식 의사들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공식으로만 놓고 실험을 합니다. 개개인의 생각 에너지에 펼쳐낸 그 무한 창조의 영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망가지게 되고 몸을 고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는 식의 학계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상황별 가정을 두고 이제 딱 약을 써보고 그래서 수술하느냐 약을 쓰느냐 요걸 위주로 들어갑니다. 암을 예로 들면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제가 이 또 공부를 하면서 암 환우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어떤 식으로 현대의학이 암을 들어가라 하고 봤더니 이독, 제독입니다. 독을 독으로서 치유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수술요법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생명 원천에 들어가서 내 의식 에너지가 작용하는 힘을 보게 되면은 수술을 하면은 몸의 삼투압, 음의 영역이 깨져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은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치유력을 발휘할 그 기회를 수술을 통해서 좀 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 중에서도 간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 간암을 그 부위를 일정하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너무 아파서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라는 자체는요, 의학이 아니고 의술입니다. 개인의 기술입니다. 개인의 기술이 손노릇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다른 장부와 다른 기능을 많이 깨뜨립니다. 이게 의료사고라고 하는 게 보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의료사고가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모르는 의사가 모르게 집도를 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밖으로 많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수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온몸을 갖다가 힘을 쪼개는 이 영역을 정말
모르는 의사가 모르는 환자한테 모르게 하는 이 방법,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육 골격 이 수술은 반드시 해야죠. 현대의학의 발달이 나이팅게일이 활동했던 크리미아 전쟁 시에 이제 이 현대의학이 처음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때 했던 게 수술과 소독입니다. 그는 전쟁통에서 지금 같은 무기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총, 칼과 활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몸의 이 바깥 부위가 깨지고 다치고 하는 것들을 수술요법을 통해서 팔다리를 잘라내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이것이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기까지 수술하는 수술법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현대의학은 이 수술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이야기죠. 그럼 수술법 이외에는 내부 장기에 들어가는 두 번째는 약이잖아요, 약. 암 환자에게는 항암제라는 약을 쓰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약을 아예 달고 살잖아요. 어떤 약이든. 근데 약이란 이 내용을 보면은, 천연약이란 이 몸에 부작용이 없는 천연약들은 뭐 어떤 걸 장복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화학적 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약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암책을 쓰면서 암 환자들에게 제가 한 가장 강한 이야기가 약 먹지 마라. 걸리백이든 뭐든 비싼 약이든 뭐든 신약 개발하고 어쩌고 하는 거 약 먹지 마라. 의사들이 너무 쉽게 처방하는 게 약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되면은 무조건 고혈압을 방지하는 약을 먹으라 그러죠. 그 고혈압 약 10년간 장복을 해 보십시오. 100% 치매 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든지 그 약 복용법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부작용을 반드시 그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작용을 희한하게 심장 고치려고 만든 약의 부작용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됐잖아요. 비아그라. 이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심장약 복용하고 고혈압약 복용하고. 자, 박 선생님, 제가 한 5년 동안 현대의학의 문제점과 자연치유에 관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에 관해서요. 이거 당뇨도 처음 알았다 그러셨죠? 그 당화혈색소가 11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당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메가리가 없고 힘만 없을 따름에 이제 삶에는 지장이 없었잖아요. 당뇨는 말이죠. 진행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약으로 가다가 두 번째는 주사로 갑니다. 인슐린 주사로요. 그 세 번째 투석으로 갑니다. 피 가름을 하는 투석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은 방법이 없어서 결국 신장을 이식하는 우식 수술로 가죠. 그것도 안 되면은 부작용으로 일찍 가게 됩니다. 합병증으로.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병에 대해서 4강인가 5강에 말씀드릴 때 병은 내가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당뇨병 마찬가지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당뇨병의 문제는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장과 췌장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답을 제가 드리면은 신장과 췌장 문제가 아니라 의식으로 인한 비위 위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생각이 가장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1번이 심장이고요. 2번이 위장입니다,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성인병으로 일컬어지는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위장의 문제냐? 인체의 오장육부가 우주를 작용하는 기운의 오행의 기운과 동일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 5가지 오행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토거든요. 그러면 수의 기운이 화로, 수의 기운이 목으로, 목의 기운이 화로, 화의 기운이 금으로 이렇게 이 우주를 사방위로 돌게 되는데, 수 기운이 너무 강하게 올라갈 때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목 기운으로 넘어가게 조절해주는 이 기운이 중앙토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토화작용이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나무가, 나무를 키운다 할 때 나무가 너무 크면 극하도록 계속 크기 때문에 적당한 부위에서 크도록 딱 잡아가지고 다시 화의 기운으로 내려오게 되고, 중간 작용을 해주는 것. 화의 기운이 다시 금의 기운으로 작용해 주는 것. 이렇게 수, 목, 화, 금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이 선순환 구조에 더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조정을 해주는 조정의 역할이 중앙토거든요. 한약에서 말하는 토생금이 아닙니다. 토는 금도, 수도, 목도, 화도 다 같이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토화작용인데, 토화작용을 모르면 우주 만물의 법칙을 모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그 책, 한의사들, 우주 변화의 원리 한 가운데 토화작용이라고 답 나온 거, 어려워서 못 읽죠? 동양 옛 고전의 얘기, 저는 보니까 그냥 넘어가던데요, 그게 왜. 내 몸 안에 오행 기능을 다 봤기 때문에. 그 토화작용을 하는 핵심이 비장과 위장입니다. 이렇게 비위작용이거든요. 우리가 넉살 좋다 할 때 그는 비위가 좋다는 게, 비위가 튼튼하게 되면 몸 전체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비위가 좋으면 성격도 낙천적이 됩니다. 조급증이 없고요. 불안, 불명이 잘 없어집니다. 그 중앙토의 기운 작용이 그렇게 생각과 감정, 모든 장부까지 같이 조정을 해주는 건데,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비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당뇨는 관리가 됩니다. 이거 치유를 하는 게 있고 관리를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뇨는 발병하기 전에는 자기의 습관도 모르고 생활도 모르고 하다가 발병하고 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습관을 조정하거든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몸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발병된 당뇨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자연 치유로서. 어떻게? 내 기의 질을 조정함으로써. 이건 암의 기전이나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조화로운 에너지의 기능, 즉 비위의 넉살을 잘 만들어내고 생각 에너지에 조정을 하고 기운을 조정하고 마음을 돌릴 줄 알게 되면은 다 치유가 됩니다. 단 치유하는 그 과정에서 딱 3가지를 해야죠. 음식을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하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당뇨는 음식에 들어있는 당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분해하는 효소를 집어넣어주는 게 인슐린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슐린을 생성하는 기관이 췌장이다. 그래서 이 췌장의 기운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해가지고 몸이 망가지게 되면은 피를 걸러주는 신장이 잘 못 걸러주기 때문에 신장도 같이 망가지고, 그 신장과 췌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뇨는 침묵의 암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집 가게가 저 할아버지부터 저희 아버지, 저희 형제 이르기까지 다 당뇨의 가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당뇨를, 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시게 했고, 삼촌도, 큰아버지도, 그 지금 형도, 동생도 다 당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도력으로서 당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까지 당이 제대로 오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 이 유전학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평상시에도 저는 명문호흡을 통해서 신장의 피가름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자, 박 선생님. 신장 에너지를 살리는 기운이 명문호흡입니다. 명문호흡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명문으로 숨을 들이셔서 신장의 폐로 생각해가지고 신장을 부풀렸다가 다시 신장을 쪼그러들어 밖으로 내쉬고 다시 들으셨다가 다시 내쉬고 이게요 생각 에너지로 내 몸의 모든 피는 신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땅으로 가득 찬 내 피가 신장을 통해서 맑고 깨끗하게 흩어져 간다라는 건 생각으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 신장이 커졌다. 여기서 몸의 모든 피 중에 독소 성분을 쫙 갈아서 독한 에너지들은 명문으로 빠져나간다. 다시 신장에 맑은 기운을 집어넣어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 다시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은 빠져나간다. 이 호흡, 생각과 호흡, 음식 이 세 가지를 조정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보리밥을 먹고 땅에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데 생각으로 그렇게 내 에너지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영혼의 음식을 저는 호흡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새끼 밥 먹는 대신에 하루 3번 내 기의 질을 바꾸는 훈련을 호흡을 해보십시오. 그 생각과 호흡과 음식 이 세 가지는 어떤 병이든지 내가 나를 자연 치유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수련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게 백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천문을 열린다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상단전에 관련된 문제이긴 해요. 자세하게 중단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하면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때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현재 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극심한 피로가 오거나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생각을 잘못했거나 해가지고 에너지 자신을 갖다가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100회로 합니다. 근데 초보자는 반드시 명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곳이 명문이기 때문에. 이 100회 쪽으로 쭉 들어가서 충맥에 들락거리면서 피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안에 피의 질이 굉장히 맑아지고 곱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보다 제대로 몸 공부, 마음 공부를 해본 도사의 도술은 의사의 의술보다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생명의 본질 자체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피는 어떻게 몸에 작용하는가, 오장육부에 어떻게 다니는가, 그 피가 다니는 그 길을 보면은 기운이 다니는 길도 보입니다. 그래서 인체라는 게 너무 아주 신비해가지고, 신비란 말이 신의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어떤 뛰어난 의사를 하더라도 몸 안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이 호르몬이 있잖아요. 감정이 만드는 호르몬은 뭐 100몇 가지라 그러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무한대입니다. 호르몬도 무한대로 만들어냅니다. 마음에 무한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럼 뭐 적당하게 이상한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자기가 좀 마치 많이 아는 듯이 설명하는 의사들, 뭐 도파민이니 어쩌니 하고 얘기 나는 것들, 호르몬 100몇십 가지 100% 외워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호르몬
솔직히 의사들 잘 모릅니다. 저도 그 호르몬 이름 알고 싶지 않은데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을 온몸의 느낌, 감각을 통해서 많이 찾아내거든요. 가슴은 이래서 막히는구나. 신경성 위장은 이렇게 오는구나. 당뇨는 이렇게 오는구나. 고혈압은 이렇게 오는구나. 그 몸의 기능 상태와 움직임의 영역에 보면은 100% 마음이 펼쳐내는 작용으로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어떤 약품이나 음식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 나이 들어서 정력 떨어진다고 정력제 좋다고 음식 별것 다 밝히죠. 그래, 그 음식 먹어서 정력 강해집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암에 좋다는 우리 카더라 통신 무지무지 많죠. 이 암에는 이게 좋고 저 암에는 저게 좋고 무슨 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군뱅이 참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막 이게 제일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안 낫습니다. 몸이라는 물질을 만든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로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내 안에 의식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고농도의 순도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모든 의사를 제가 싸잡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사도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방법을 가지고 치유한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몸은 내가 고칩니다. 어떻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내 의식 에너지의 방향으로 조금 변화시켜 나가면은 제 자신하건대 어떤 병이든 1년 동안 하루에 3번 영혼의 밥을 먹는 심정으로 닦아낼 때는 안 고쳐지는 병 없습니다. 단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입었던 상처나 근육, 골격, 피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대의학은 엄청나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근데 속 내부 장기에 일어난 우리가 병이라 이름 붙은 것들, 기병, 화병, 울화병, 당뇨병, 각각 이런 병들은 전부 내 생각 에너지를 가지고 습관을 고치면은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게 되면은 다 치유가 됩니다. 당뇨병 절대 못 고치는 병 아닙니다. 오늘 100번째 구독자님을 위한 특별 강의 질병 자연치유법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조금 특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